6위를 소개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엠비언이라는 약은 수면 촉진제예요. 그래서 가끔 장시간 비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비행기 타서 너무 지루하니까 이 약을 탁 먹고 그냥 자버리려고 복용하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잠을 푹 잘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수면 촉진제가 뭐가 문제라는 걸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 승객이 잠잘 때 이제 버릇이 있잖아요. 코를 곤다거나 이를 간다거나 이런 버릇이 있는 사람이 분명 있다. 근데 이 중에 잠잘 때 옷을 다 벗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아니 우리 아빠는 있잖아,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거실 있잖아요, 거실에서 주무시는데 옷을 다 벗고 주무셔, 빤쭈도. 그래서 어쩔 땐 아빠가 술 먹고 만약에 거실에서 주무신다 그럼 저는 문 밖으로 이래요. 엄마, 아빠 옷 입었어? 아, 아빠도 옷 안 입었어.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진짜 이거 우리 아빠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맙소사. 자, 그랬는데 이런 버릇을 가지신 분이 이 약을 먹고 비행기에 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비행기에서 옷을 벗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어떡해요. 아, 나 미치겠어. 근데 이 약을 먹고 옷만 벗으면 다행인데 어떤 분은 약간 목류병 증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약을 먹고 깊은 수면 안에 빠졌는데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야, 기내를. 어떡해. 그래서 막 목류병이면 기억도 못 하잖아요. 기내를 막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돈의 카오스죠, 정말. 근데 실제로요, 이게 한 미국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이제 부작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이 앰비언이라는 약을 먹었을 때 조금 좀비처럼 행동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자기네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런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렇게 약을 먹지 않고서도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 그래요, 비행기 안에서요. 어떤 사람은요, 게다가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 화장실에서 이런 사람 꼭 있다. 이게 비행기 화장실이라 문제인 거야. 술을 먹고 얼큰하게 취하셨는데 화장실을 갔어. 근데 볼일을 보던 중에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이 이 사람이 나오질 않아서 똑똑똑똑, 저기 미스터 gentleman, 그리고 딱 들어가 봤어, 무슨 일인가 하고. 근데 이분이 화장실을 보다가 잠이 드신 거야. 그래서 어떤 조치를, 이 현명하고 굉장히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신 이 승무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 혹시 다른 승객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이 승객한테 무안감을 줄까봐 슬며시 빵을 집는 집게를 가지고 와서 그 남자분의 성기를 살포시 바지 안에 넣어드렸대요.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하시다. 너무 친절하시다. 아, 진짜 너무 진짜 너무. 네, 정말 그런 일 겪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자, 여기서 비행기 팁 하나 드릴게요. 보통 여러분 비행기에 타시면, 저가항공이 아니고 비행기 타시면 술이 무료로 나와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여러분 뭐 와인이나 맥주나 위스키 같은 거 드실 수 있고, 뭐 최대한 여러분 비행기 비싼 돈 타고 타셨으니까 좋은 술 달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꼭 이 비행기 안을 술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자마자 저 맥주 한 잔 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막 이제 돌아다니는데 저 맥주 한 잔만 더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밥 먹기 전에 저 와인 한 잔 더 주세요. 여기 더 주세요. 밥을 다 먹었는데 저 꼬냑 한 잔 더 주세요.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은요, 승객이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못하도록 조금 제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술이 세다고 하더라도, 자, 기내로 가면 하늘 위로 가잖아요. 그럼 압력이 달라져요. 그럼 우리 안에서 압력이 달라져요. 왜?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귀가 멍멍해지는 것처럼 몸의 기압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상태에서는요, 술을 먹으면 훨씬 더 빨리 취할 수 있대요. 그래서 보통은 2잔 가지고 취하는 보통은 뭐 3잔 먹어야 취하는 사람이 여기 비행기에 오면 1잔 반에도 금방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여러분의 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편안한 잠을 청하시겠다고 막 와인을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에어프랑스는 다 주던데요. 저도 이번에 에어프랑스 타고 갔는데 약간 에어프랑스는 와인이라는 게요. 약간 사람들이 물처럼 마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달라는 대로 주더라고요. 주변에 엄청 많이 마시던데 그래서 약간 그런 거긴 한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는 많이 제재를 한다 그래요. 자, 이번에 5위 갈게요. 비행기 얘기가 너무 길었다. 자, 이번에는 5위입니다. 5위인데요. 이거는 실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아, 여러분 나 이거 안 보여줬어. 이 사진. 이게요 실제로 증거 사진이에요. 비행기에서 나체가 되신 분이요. 이렇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이렇게 막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거 전 세계에 퍼진 사진인데 이걸 어쩌면 좋을꼬. 진짜 진상이죠? 자, 5위를 소개합니다. 자, 5위는요. 얼마 전에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자, 사진 잘 보세요. 비행기에서 누군가 찍은 사진이에요. 자,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사진 잘 보면 저기 걸어가고 있는 여자가 보이고요. 여자가 들쳐업은 게 보이는데요. 저게 뭔가요? 멧돼지 아니에요? 맞아요. 돼지예요. 자, 201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보통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행기 편이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한 여자분이 자신의 애완돼지, 허비라는 애완돼지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원래는 이렇게 동물을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동물을 데리고 탔어요. 자, 왜 그렇게 됐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이 동물은 허락을 받긴 했는데 이 돼지가 비행기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게 동물한테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놀라서 막 얘가 막 돼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랑 돼지가 뛰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게다가 돼지가 울면 여러분 완전 시끄러운 거 아세요? 그래서 옆에 있던 승객들이 이게 무슨 돼지가 우는 게 무슨 애기 몇 명이 우는 것보다 더 막 소리가 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객들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게 뭐냐, 왜 돼지가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거냐. 게다가 돼지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이 바닥에 아무데나 막 대소변을 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내리게 됐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이 여자는 돼지를 데리고 탈 수 있었을까요? 자, 바로 이 여자와 애완돼지, 피그라고 부르는 허비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안전검사를 통과를 했느냐. 사실 이 돼지는 이 루이츠라는 여자의 테라피 펫이래요. 테라피라는 거는 치료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좀 트라우마가 있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동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법적으로 비행에 너무 공포를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승객에 한해서만 안정을 위해서 동물들을 같이 데리고 탈 수 있대요. 법적으로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요, 간혹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뭐 칠면조, 앵무새, 막 캥거루, 강아지 이런 걸 승객들의 요구로 항공기에 이제 반려동물로 데리고 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돼지도 그렇게 해서 타긴 탔는데 너무나 큰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쫓겨났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이 같이 탈 수 있다는 건 모르셨죠?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캥거루도 데리고 탄다고요? 저기 테라피 펫이라잖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오늘 황당 사건 많지 않아요? 오늘 거 정말 재밌어. 자, 4위입니다. 대망의 4위. 2014년 11월 26일 브라질의 탐 항공사예요. 자, 탐 항공사는 국내선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상파울로에서 브라질리아까지 오전 8시 30분에 비행기가 이륙할 예정이었어요. 이륙은 비행기가 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런 예고 없이 항공사가 이륙 시간을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이렇게 비행기 티켓에 내 비행기 넘버가 적어져 있어요. 뭐 대한항공은 KE 273,
K774 이렇게 비행기의 이름이 적어져 있는데, 아니 이륙 시간도 바꿨을 뿐만이 아니라 이륙 직전에 이 플라이트 넘버를 J3720에서 JJ4732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진짜 말이 안 돼. 왜냐면 편명이 달라지면은 모든 이렇게 다시 많은 관제탑하고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편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인가? 라고 했더니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예언가 때문이었대요. 브라질에서 이름 있는 예언가, 그의 이름은 주셀리노 노브레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날 공항에 와서 이 비행기가 오늘 하늘에 뜬다면 터빈에 문제가 생겨서 상파울로 빌딩에 충돌할 거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항공사가 이 예언을 듣고 바로 항공 스케줄을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이거를 사실 숨길 만도 하잖아요. 근데 탐항공사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는 예언가의 예언을 듣고 이 운항 시간을 변경하기로 했고, 이 비행기 번호도 변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비행기라는 건 사실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고철이 하늘을 나는 거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예언가의 말에 그 말을 듣고 이제 했다는 것도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장비를 철저하게 점사를 하고 나서 다시 비행에 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팔랑귀 아닌가?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 비행기가 만약에 추락했다면, 진짜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혔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항공사 주인이었다면 그 예언가 말을 들어야 하나 안 들어야 하나 나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언이 진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운행 시간 바꿨다잖아.